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11월 달에 결혼하는 김철수와 김영희 이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산 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리 결론 내리면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금 저축을 안 했다면 늦었지만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서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연금 저축이 없으면 부모에게 자식의 주택 마련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게 예전에 요 포스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철수와 김영희 부부의 부모가 각각 전세 자금 마련으로 뭐 4억, 2억 그렇게 보탰다고 했죠. 그죠? 요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반대로 늙은 부모가 연금 저축이 없으면 자식에게 자신의 그 노후 생존 간병비를 의탁하게 돼요. 또 역시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각자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연금 저축이 없으면 서로 이렇게 부담이 돼요. 고로 부모 자식 모두 연금이 없거나 혹은 부족하게 되면 쌍방 모두에게 인생의 짐이 됩니다.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그죠? 요 영상을 과거에 올렸던 요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올렸던 이 포스팅에 김철수와 김영희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예전에 이제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주막안상격으로 미래의 자산운용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김철수와 김영희 부부는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이 연금저축 펀드를 운용 안 해줘가지고 전세 주택 마련에 부모님들이 큰 돈을 출연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김철수와 김영희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금저축 펀드를 운용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노후자금을 뚝 떼어가지고 김철수와 김영희의 전세자금 아파트로 지원해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김철수와 김영희가 신혼부부로서 회사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연금저축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게 된다면 이 김씨 부부는 나중에 자신들의 부모인 그 앞전에 요 영상에 나왔던 김갑수, 김길동처럼 노후자금을 틀어가지고 자신들의 자녀 주택 마련으로 소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 이 김씨 부부는 올해 27세예요. 27세. 그리고 이제 김철수와 김영희가 취직한 A기업은 이 기업을 이제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 퇴직금 누진제가 없어지고 현재 급여 체계로 이제 변경되었는데 이 A기업에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을 근속한 김씨 부부의 고참 직원 이홍만이라는 직원의 연봉 상승률을 보니 5.44%가 되더라. 자, 5.44%가 되더라. 되게 하우 상박이니까 이제 이홍만 씨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향후 뭐 연봉 상승률은 3에서 4%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씨 부부는 20년을 이제 A 회사에서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설계를 어떻게 했냐? 자, 현재 이 A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은 5,5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연봉 평균 상승률은 보수적으로 잡아 5%로 잡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홍만이라는 직원은 지난 20년 동안에 5.44%가 상승했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5% 연봉 상승률은 5%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자 매년 1,200만 원씩을 저축하여 연금저축펀드에 인덱스펀드를 매수, 그리고 연복리 수익률은 10%로 산정하고 이렇게 20년 동안 운영하면, 자, 매년 저축금액은 1,200만 원, 저축 증가율은 연봉 인상률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는 5.44%지만 5%로 한다 그랬죠? 요거는 잘못 적었네요. 5%입니다. CAGR은 10%. 그러면 이 최종 자산이 20년 뒤에 최종 자산이 어떻게 되냐면 9억 7,700만 원이 돼요. 요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 봤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도 이 사본 만들기로 갖고 가셔가지고 여러분 사정에 맞게 요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 숫자만 매년 1,200만 원. 그리고 저축 증가액은 0.05%, 그리고 CAGR은 10%, 운용기간은 20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사정에 맞게 코드를 수정하려면 아래 빨간 박스에 값만 바꿔주시면 된다. 연 저축액, 그리고 저축 증가율, 운용 수익률, 투자 기간. 요 파이썬 코드 경로입니다. 경로. 다운로드를 하지 마시고 이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 임의대로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후에 김영희와 김철수가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면
명예퇴직금과 이 법정퇴직금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이제 A 회사의 보수규정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수규정에 따른 각자의 명퇴금은 남은 근속기간이 이제 뭐 30년 근무한다고 그랬을 때 남은 근속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명퇴금은 2억 5천만 원에 퇴직금은 2억 2천만 원, 그래서 총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각자가, 부부 각자가. 그래서 김철수, 김영희 부부는 48세 무렵에 각자의 연금계좌에 9억 7천만 원, 그리고 퇴직금 등 해가지고 4억 5천만 원, 그래서 총 14억 2천만 원으로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겠죠. 뭐 다른 직업을 찾아도 되고 그냥 해외 관광이나 하면서 놀아도 되고 뭐 적당하게 쓰면서. 그러면 이제 누적 자산 14억 2천만 원으로 연 4%씩 이제 인출해가지고 향후 사망 시까지 30년을 연금계좌에서 인덱스 펀드를 운용한다고 하면 자 1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4%만 annually 뽑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운용하면 최종 자산이 어떻게 될까? S&P 500 인덱스 펀드에만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중위 50분위 수익률로 봤을 때 10.64%네요. 10.63%. 그러면 이제 매년 인출 가능한 생활비는 부부 각자에게 부부 1인당 6,400만 원씩 이렇게 인출할 수 있네요. 5년 차에는 6,700만 원, 그리고 10년 차에는 7,400만 원씩 부부 각자가 이렇게 인출할 수 있다. 요걸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김철수 부부 또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겠죠. 자, 3년 5년 뒤에 주택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연금저축을 해지해서 집값에 보태야 되냐? 자, 연 1,200만 원 해가지고 이 원금만 3년 뒤에 뭐 3,6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년 뒤에는 뭐 6천 정도 되겠네요. 자, 이때쯤이면 집값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억 가까이 할 텐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보탠다고 해서 크게 보탬이 되진 않겠죠. 자,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주택 마련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해지해봤자 주택 마련하는데 보탬 안 된다. 뭐 3년 5년 차에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주택 마련하는데 뭐 보태봤자 별로 도움 안 된다. 자, 최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그 좋은 직장을 다니면 회사 공소의 대출이나 그 사내복지기금 대출 있죠.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고, 기타 뭐 정책성 저금리 신용대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받고 이런 노후 자산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주택 마련에 돈이 크게 부족한다면 여러분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 형편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한 빚을 땡겨 쓰는 것은 가정불화와 파산의 지름길이다. 자, 여러분 형편에 맞는 그런 주택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태어난다면 위와 같은 연금저축 투자가 지속 가능할까? 자, 1년에 1,200만 원 저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년 이제 연봉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 건데,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은 연금저축에서 계속 이렇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정에 맞게 금액을 뭐 조절할지언정 부부의 연금계좌는 해지하면 안 되겠죠. 아까도 봤듯이, 위에도 봤듯이 연금이 없는 또는 아주 적은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노후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 A 회사에 다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그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그 간병비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기가 그 돌봄 휴직, 무급이거든요. 무급 돌봄 휴직을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간병비 아끼려고 자기가 직접 간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홍길동의 부친이 연금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자신의 노후 간병비를 자식들한테 부담 안 지워도 된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모두 이렇게 연금이 있어야 된다. 연금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태어난다면 자녀의 연금저축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미성년자 시절에 연금저축을 안 들어주면,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어가지고 뭐 취직이나 뭐 교육비나 혹은 결혼 비용으로 부모가 큰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시절에 정해서의 비한도만큼만 이렇게 정해주고 10년에 2천만 원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금저축으로 운영해주면 부모 자식 모두 윈윈이다. 안 하면 아래꼴 난다.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 마련하느라고 자기의 노후 자금을 뚝 떼어줘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생전 정여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들 사망 시에 그 피상속인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상속재산 과세 표준을 낮춰야 되겠죠, 그죠?
뭐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전부 다 이제 과세 표준 10억을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 이제 상속세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지방광역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 세율이 현재 그대로 30년 후 지속된다면 서울 및 대도시 아파트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최대한 생전 정예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래서 사망 시에 과세 표준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죠?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결론은 위의 결론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